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교수님을 만나서 통일한국의 선택,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통일, 외교, 국방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장석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우리 통일 후에 우리 한반도가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름대로 추려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통일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언젠간 통일이 되겠죠. 또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 통일은 전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국가, 일체제, 또 일정부가 되는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100% 통일, 완전한 통일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한 체제는 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통일이 우리 원하는 대로 이렇게 100% 완전한 통일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외교안보 체제를 가지는 것이 가장 우리 한반도에 유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생존 문제입니다. 생존은 바로 주권이고 또 독립 문제가 되죠. 이것을 어떻게 확실히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안보가 100%라고 얘기할 수 없죠. 굉장히 불안하고, 북한이 있고 주변 강국이 있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산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걸 항상 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생존 문제가 위태롭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후에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생존 문제에서는 걱정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이 땅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합당한 체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통일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외교 체제, 안보 체제,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한미 동맹을 하고 있죠. 또 북한도 중국하고 조중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강대국하고 동맹을 서로 맺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안보에 좋고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개별 동맹이 아니고 집단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저 4개국, 우리 주변에 4개국이 있죠. 이 주변 4개국과 합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안보 조약을 맺는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검토를 해보니까 집단 안보는 각 나라 사정이 너무나 달라요. 사정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해관계가 다르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집단을 5나라를 묶어서 집단 안보 체제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말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통일 후에도 저는 이 방법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체제를 그때도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통일은 우리 남한 주도로 완전한 통일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자연히 중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맺고 있는 1961년도 체제, 조중 우호 협력 조약, 그것을 조중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연히 없어지게 돼 있죠. 북한이 없어지면서 자연히 그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한미동맹인데, 이것이 이제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형태에 따라서, 그때도 또 미국의 역할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 전까지는 한미동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통일 후에도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적어도 1, 20년, 2, 30년은 통일에도 굉장히 체제가 불안하고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부적으로는 통합 과정이 필요하고 또 주변 국가하고도 외교적인 이런 관계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됐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 문제에도 한미동맹은 저는 통일 이후에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더 장기적으로 봐서 한반도가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한미동맹을 계속 할 수도 없는 사정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학자로서 그리고 또 미래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세 중립국 논입니다. 영세 중립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위스가 지금 가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우리가 안정이 되고 또 국력도 상당히 커지고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외부의 침략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살기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영세 중립국을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안정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것은 스위스의 그 영세 중립국인데, 물론 스위스하고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또 같은 점도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점도 많이 있고, 스위스하고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거의 유사해요. 스위스도 여러분 보기 지금 굉장히 안전한 것 같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스위스도 무시무시한 국가들로 쌓여 있습니다. 위에는 독일, 또 밑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또 옆에는 러시아. 이렇게 봐요.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엄청 적은 나라입니다. 스위스가. 인구 870만, 영토 넓이는 우리 한반도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아주 작은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 국방을 확실히 하고, 영세 중립국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정확하게 1815년입니다. 지금 200년이 딱 넘었는데 까딱 없어요. 200년 동안 이렇게 자기 주권을 지켜나가면서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고 비동맹입니다. 어느 정치 세력에도 가담하지 않고 또 어떤 침략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 그 틈을 따서 막대한 군사력에 들어가는 돈을 그네들은 딴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경제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교육. 잘 아시는 대로 스위스는 세계 거의 베스트입니다. 1등, 2등 가는 복지국가입니다. 한국은 35,000달러, 스위스는 9만 달러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와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주변에 쌓여있지만 그네들이 관리를 잘했는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한반도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정학적으로. 자, 무서운 중국, 러시아, 일본, 또 미국이 와서 뭐 도와주고 있지만 이렇게 세계 1, 2, 3, 4 최강국 네 나라에 쌓여있는 한반도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차라리 스위스와 같은 비동맹 영세 중립국을 지향할 것을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영세 중립국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무력이 뒷받침된 국방력이 뒷받침된 영세 중립국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방어력 없이 이름만 가지고 영세 중립이다. 그거는 웃기는 얘기고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영세 중립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도. 스위스가 거의 순수한 제대로 된 영세 중립을 하고 그 옆에 오스트리아가 있죠. 오스트리아도 1945년부터 10년간 주변 네 나라한테 분할을 당하다가 1955년부터 지금까지 영세 중립을 자기들이 한다고 헌법을 바꿨어요. 그네들 헌법에다 제가 박았어요. 그냥 영세 중립국이다. 우리는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게
55년부터 지금까지 중립을 해오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이제 스위스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 국가한테 공인을 받은 영세 중립이 아니고 스스로 그냥 나는 한다 하고 해서 헌법에 자기 국내적 조치만 한 겁니다. 주변 국가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한 오스트리아. 그래서 영세 중립하고 있고요. 핀란드 여러분 아시죠? 핀란드도 영세 중립국이에요. 그건 또 좀 다른데 핀란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예요. 항상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핀란드도. 인구도 몇백만 되지도 않는. 근데 옆에는 무서운 러시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무서워요. 무섭기 때문에 핀란드는 그 무서운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버려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 역사에 없어요. 핀란드가 예를 들어서 뭐 독일하고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에 저항한다든지 이런 걸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웃겨요. 하여간 194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948년에 핀란드가 러시아가 무서우니까 서로 침입하지 말자. 동맹을 하자. 해서 동맹조약을 우리 한미 동맹 맺듯이 핀란드가 러시아 동맹을 맺었다고요. 협정에 의해서. 그런데 소련이 깨졌죠. 1991년에. 소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가 해체되면은 그 조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핀란드는 이제 이어받은 러시아하고 기본조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항시 러시아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요새 최근에 무슨 조치한 거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중립국을 자기 스스로 선언하고 러시아하고 기본조약까지 맺은 핀란드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옆에 있는 스웨덴이 있어요. 스웨덴도 마찬가지. 스웨덴도 중립 노선을 걸어왔어요. 둘이. 야, 우리 둘이 그러지 말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거 봐라. 믿을 수 없다. 러시아 못 믿는다. 다음 타겟은 우리야. 고로 우리 중립국 말 믿고 있다가 당한다 해서 이 두 나라가 아주 최근에 지금 몇 달 전입니다. 불과.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 아무리 영세 중립을 한다 하더라도 자국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그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통일 한국 또 통일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막강한 유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한 군사력은 핵을 가지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핵을 여러분들 안 가져도 얼마든지 군사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도 지금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핵무기라든지 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이걸 한반도에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요. 자, 거기 아닌 재래식 무기도 얼마나 강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잠수함을 만든다, 항공모함을 만든다, 또 뭐 등등 또 전투기를 만든다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또 우주전에 대한 제가 말하는 것은 핵이 아니라도 충분히 강력한 첨단 재래식 무기에서 우리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스웨덴에 있는 인정받는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한국이 현재 6이고 북한이 28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재래식으로라도 충분히 적어도 우리가 공격이 아닌 방어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일 후에 대한민국은 당분간은 한미동맹에 유지하겠지만은 또 시간이 더 지나서 더 안정되고 또 번영이 되면은 우리는 그때는 더 안정적인 또 더 장기적인 그런 체제로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충분한 방어력이 확보된 영세 중립국을 지향할 것을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